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나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이름의 이 순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50대부터 인생 격차를 만드는 진짜 원인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차이에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행동습관 전문가인 사토 데니슨 50부터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50대는 아니지만 참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40대니 50대니 이런 특정한 나이가 주는 무게감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50대부터 인생 격차를 만드는 진짜 원인으로 또 습관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이 운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데요. 이 말 또한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어떤 것들을 습관적으로 먹는지, 이 모든 습관의 결과가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습관부터 점검해보고 바꿔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50대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또 인생 후반에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의 방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대가 아니어도 50대를 훌쩍 넘어섰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걱정하면 걱정이 현실로. 미래의 불안이 없어지는 법.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50대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도 일할 곳이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걱정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생각하는 일을 현실화하려 하기 때문에 불안이 적중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 결과를 얻는다는 2단계 사고를 주입받아 왔습니다.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 노력하면 주전선수가 될 수 있다. 실적을 올리면 출세할 수 있다. 분명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으면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저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것은 본말 전도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미래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참으면 좋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말은 얼핏 미래를 고려한 긍정적인 태도 같지만 실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이 불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일 자체가 대단히 행복한 일인데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불행하다며 먼 미래에만 몰두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불행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돼도 불행할 뿐입니다. 영원히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헉헉거리며 계단만 오르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고가 여러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가령 건강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80이 돼도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술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 불안을 느끼면 정년퇴직 후 부부 세계 일주를 위해 그때까지 참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나이가 돼도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대로 90까지 술은 끊자. 세계여행은 좀 더 참는 편이 좋겠어 라며 영원히 즐기지 못하는 지금을 축적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본래 즐겁지 않은 것이니 좋지 않은 일이 더 생길 거라는 불안과 망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15분. 여유를 갖는 법. 한 편집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담당하던 50대 유명 작가는 항상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가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작가보다 늦는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아니지만 작가를 기다리게 하는 게 미안했던 편집자는 어느 날 과감하게 30분 일찍 나갔는데도 작가는 벌써 와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편집자에게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임박해서 아슬아슬하게 행동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을 나와 이렇게 호텔 커피숍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고 사람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1시간 일찍 도착하는 일도 있지만 나한테는 즐거운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대단히 바쁜 작가여서 1분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던 편집자는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을 알차고 소중히 쓰는 데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편집자도 시간에 쫓겨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전철이 연착했을 때의 초조함이란 그날 하루를 온통 불안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후로 편집자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도 15분 일찍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약속을 잡으면 장소나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람들은 일찍 나와서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온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시간에 맞춰온 데 만족한다고 합니다. 모두 약속 시간 전에 오셨군요. 잘 됐네요. 그럼 시작하죠.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온 사람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한 사람은 그 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력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찍 도착하는 일은 시간 낭비이고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움직이는 것이 요령 있고 이득이라는 생각은 젊은 사람 특유의 발상입니다. 경험을 쌓은 50대라면 그 경솔함을 잘 알 겁니다. 만사는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인 장소에 간다면 일찍 도착해서 장소를 확인하고 남는 시간은 서점에 들르거나 카페에서 서류를 훑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아슬아슬 시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람과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잘났으니 마지막에 가자 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때때로 부하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정작 자기는 태연히 회의에 지각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사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먼저 와 있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는 50대야말로 존경을 받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시간을 즐기십시오. 일상을 개혁하는 힘.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법. 일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이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외동딸인 그녀는 일하기 위해 집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머니는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없어서 외롭다.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 건 정말 싫다. 라며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에 지쳐 일찍 자고 싶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불평 좀 그만하라고 모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50대이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고 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 전철을 타면 30분 거리에 영화관과 백화점, 스포츠클럽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한눈 팔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노후 자금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비교적 혜택받은 50대입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상황인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은 20대 무렵이면 일에 몰두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50대라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계속 듣고 있기 힘듭니다. 매일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위에 어머니도 병에 걸려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불평만 늘어놓던 예전의 자신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태도부터 바꾸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 나에게는 고마워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되어 정말로 신나고 즐거워집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변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꼭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상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이 끝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부딪힐 뻔한 사람이 먼저 피해주면 고맙습니다. 또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령 잃어버린 줄 알았던 책을 찾았을 때 다행이다 라고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을 꼭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건에게, 자연에게, 현상에게,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이
시시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일상을 개혁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점철된 불평, 불만뿐인 인생을 바꾸어가는 단 하나뿐인 최고의 방법론입니다. 몸의 험담을 하지 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천천히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기능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몸에게 신뢰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간은 고물이야. 이젠 늙어서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이렇게 나의 몸을 업신여기면 장기는 점점 나빠집니다. 인간의 뇌는 입으로 한 말을 진짜로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지시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불안을 품는 것은 오래 살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하물며 매일 투덜투덜 불만을 품고 100살까지 사는 게 즐거울까요? 조금 더 나의 몸을 칭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몇 군데 좋지 않은 데가 있어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긴 숨, 이상적인 호흡법.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갱년기 장애와 싸워야 하는 50대는 더욱 느긋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느긋하게 생활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몸이 느긋한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숨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능한 느긋하게 숨을 쉬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1분에 몇 번의 페이스로 숨을 쉴까요? 여유로운 사람도 대체로 20번 이상인데 좀 더 줄여야 합니다. 유아는 숨을 많이 쉴 필요가 있으니 예외로 하고 신체가 다 자란 성인의 경우는 18번의 호흡이 이상적입니다. 왜 18번인가 하면 우주의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 물결치는 바다 파도라면 똑같습니다. 파도가 잠잠하거나 거칠어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해안,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파도는 1분 동안 18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바다 파도와 나의 호흡의 물결을 맞춤으로써 우주의 리듬과 공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는데 1분 동안 20번 이상 숨을 쉬는 사람이 18번으로 줄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결은 먼저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크게 들이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폐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지 숨을 들이쉴 수 없습니다. 먼저 폐를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똑같은 리듬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자연과 우주의 리듬에 맞춘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출과 일몰을 소중히. 잠을 잘 자는 법.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하는 50대가 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는데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눈을 감으면 바로 잠이 들어 아침까지 푹 잤는데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인면장애, 도중에 눈이 떠지는 수면 유지장애,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조기각성 등 잠을 잘 못 자는 데에도 여러 패턴이 있는 반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자, 그만 자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어나자, 일어나자 라고 달리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정확히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불면증 극복의 요령입니다. 전날 밤 몇 시에 잤든 중간에 몇 번의 눈을 뜨든 일출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의 수면 습관입니다. 일출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겨울은 여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새벽에 간신히 잠들고 한낮에 느릿느릿 일어나는 사람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밤 10시부터 심야 2시 사이에 우리의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때 잠을 자고 있으면 몸의 세포가 회복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다면 새벽 4, 5시에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일부인 우리는 우주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먼 선조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변함은 없을 터입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육체에 무리가 갑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침 5시 정도에 릴렉스 모드의 부교감 신경 우위에서 활동 모드의 교감 신경 우위로 전환합니다. 5시 정도까지는 신체 조정을 위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시 반에 일어나 움직이면 교감신경 우위의 시간대가 길어져 지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신에도 무리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이 어두우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기운을 내려 해도 왠지 고독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야행성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새벽형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에게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은 어두운 시간대의 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인 듯합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나면 태양이 오늘도 같이 일어나서 힘을 내자고 격려하는 것 같아 밝은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출과 함께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활기차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면 밤 10시에는 잠이 오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동안 우주의 리듬에 맞춘 황금 수면 패턴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뒤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은 잠들지 못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잘 수 있을 때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체내시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나기를 50대의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